어머니께서 그런 애와의 결혼은 반대야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시간 전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던 그 여자가 식당에서 보여준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던 밥상머리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인다는 가르침이 이렇게 큰 교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어리석음과 어머니의 지혜가 빚어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년 전 친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는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청순한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서 운명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 생각에 처음 만난 날 바로 고백을 했고 그녀도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의문은 금방 해소되었습니다. 그녀는 29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외박은 절대로 금지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업무 이외의 일은 전부 8시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통금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죠.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저를 어린애 취급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생겨도 항상 금방 지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녀는 자주 미안해하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여성이 드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니 남자들의 관심도 많았을 텐데 엄격한 가정교육 덕분에 지금까지 품행이 단정하게 유지된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교제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고 그녀 역시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약속 당일 그녀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보시면 너무 착하고 예뻐서 진짜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제 말에도 그녀는 초조해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는 예상했던 대로 평범하고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여자친구도 막상 부모님을 만나고 긴장이 풀어졌는지 편안해진 얼굴로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녀가 너무 예쁘고 참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역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들,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와 결혼할 생각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아까 식사 자리에서는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았는데요. 그래. 근데 엄마는 그 결혼 무조건 반대야. 저는 어머니의 뜻밖의 반응에 깜짝 놀라 급하게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시더니 제 옆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람을 볼 때는 첫인상이나 외모만 보면 안 된다. 특히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고르는 일이니 더욱 신중해야 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 내 아버지 집에 처음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 밥상머리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인다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예의범절, 가정교육까지 모두 보여준다는 거지. 어머니는 제 여자친구에 대해 더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 부모님이 엄격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29살이나 된 성인이 그렇게 엄격한 통금 시간이 있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니? 그 아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가 그런 애라고 표현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이번에는 아버지도 합세하셔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여쭤보자 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알고 싶으면 다음 데이트를 마치고 역 앞에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바로 와보렴. 여자친구한테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엄마 말대로 하면 반대하는 이유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지혜를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데이트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평일에는 둘 다 바빠서 거의 만나지 못했고, 휴일에도 그녀의 통금 시간 때문에 오후부터 저녁까지 짧게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황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중에 그녀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을 때도 소식하고 품위 있게 먹었죠. 고급 식당에 가면 메뉴를 고를 때마다 이건 너무 비싸요 라며 항상 가격을 신경 썼고, 음식이 나와도 적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검소한 모습이 더 현명한 여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통금 시간이 다가오면 아쉬운 마음으로 역까지 배웅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라고 말하며 미안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반대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트 날이 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너스를 받아서 고급 프랑스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코스 요리를 주문했는데 식사 중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일부러 신경 써서 비싼 곳에 데려와 줬는데 많이 못 먹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포크와 나이프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제가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목까지 먹었습니다. 그녀는 맛있게 많이 먹는 남자가 멋있더라며 작게 손뼉을 치면서 감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이동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통금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더 있고 싶은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저는 그녀를 역까지 배웅했고 그녀가 전철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역 앞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넓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여자. 그녀는 분명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가득 음식을 주문해놓고 지저분하고 난잡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입 주변에는 음식물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그 입을 옷소매로 아무렇게나 닦았습니다. 옷은 이미 굉장히 더러워진 상태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옛말 그대로 걸신 들린 것처럼 양손으로 정신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숨도 쉬지 않고 음식을 흡입하는 모습이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도 상당히 불쾌한 듯한 얼굴로 그녀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보지 못하고 부모님 댁으로 가서 혼란스러운 상태로 어머니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제 여자친구. 자주 저런 모습이었나요? 어머니가 집에 오시자마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지하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주방에 있어서 그 아이는 나를 만났을 때 전혀 몰랐겠지만 우리 식당에서는 워낙 유명한 손님이라서 나는 첫눈에 알아봤지. 그래도 오늘은 조금 주문한 거야. 평소라면 2배는 더 먹었을 거야. 항상 혼자서 78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먹었는데 계산대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오늘은 5만 원 정도였다더구나.
데이트하면서 뭐 먹은 거 아니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기 1시간 전에 저는 여자친구와 프랑스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했었죠.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내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구나. 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셔서 이야기에 동참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결혼 후에 더 심해질 수도 있어. 내 어머니 말이 맞아. 식사 예절은 그 사람의 인격과 자정교육을 보여주는 거울이란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대식가라면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거지. 문제는 거짓말과 속임수야. 내 앞에서는 소식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폭식하는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거짓말까지. 결혼 생활은 신뢰가 기본이란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오래가기 어려워.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통금 시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해줬던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닌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면 배가 너무 고파져서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해. 공복 상태가 되면 심하게 예민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데이트를 짧게 끝내기 위해서 통금 시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녀가 항상 데이트를 짧게 끝내려고 했는지, 왜 식사 자리에서 거의 먹지 않았는지.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통찰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 하지만 그 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사람과 숨기고 거짓말로 포장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단다.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해.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솔직해야 하지.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녀와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낼 것인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는 대식가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식비를 감당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예절이나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 1년이나 거짓말을 한 것. 이것들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느 날 저녁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내가 지금 그 아이와 결혼한다면 너희 아이들은 어떤 가정교육을 받게 될까? 어머니가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된다면 아버지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야.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라면 그 기반은 얼마나 튼튼할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렴. 저는 부모님의 지혜로운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시던 것처럼 결혼은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정한 저는 그녀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잠시 날씨 이야기와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그녀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심각해지자 그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는 이유를 알려달라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역 앞에 있는 식당 주방 담당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흐느끼면서도 순순히 헤어짐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녀의 눈물을 보고 저는 순간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시야에 들어온 그녀의 옷소매가 음식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고 헤어지길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솔직하게 말했다면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럴 수 없었어요. 이전 남자친구들도 다 제 식습관 때문에 떠났거든요. 당신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 결혼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당신의 식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 1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야. 관계는 신뢰가 기본인데 그 기본이 무너졌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에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누군가는 당신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도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는 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잘못된 결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말이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변화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이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상처를 통해 성장하는 법이란다. 너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가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결혼은 서로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던 밥상머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이렇게 정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 예절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과 교양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얼마 전 그분을 부모님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일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외모나 첫인상에 현혹되지 말고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보다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진 부모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세 가지를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어떻게 화를 참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 때 눈앞의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마음과 인격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실수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